네, 반갑습니다. 4월 17일 수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일단 바닥을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크게 변화는 없는 상태고요. 일단은 코스닥 시장은 좀 올랐어요. 그리고 코스피는 살짝 내려가 있습니다만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낙폭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 같았던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이 보합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전날 조금 올라왔던 자동차 종목군들은 오히려 약세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환율에 대한 영향을 보셔야 되겠죠. 1,400원을 찍어준 어제 시점에서는 공포스럽겠지만 환율은 1,400원을 뚫고 막 치고 올라가기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상승 부분들을 조금 반납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반도체, 특히 소부장 쪽 움직임들 좋게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고요. 계좌도 오늘은 플러스로 진행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상황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일단은 지지라인은 2600으로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저 아래쪽까지 한번 내려가려고 폼을 잡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근데 오늘 시장 움직임들을 살펴보시면 반등이 조금 진행될 수도 있겠다 판단은 좀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데드크로스 나온 상황에서 지지점을 만드는 자리가 어디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아래쪽에서 지지선이 생기게 된다라면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단기적 반등, 그 다음에 다시 올려놓는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여기서 그냥 올라가게 된다라면 265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움직임들이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변동성 움직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바닥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바닥권을 만들어내려는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수급도 그런 쪽으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 아침에 조금 올랐죠. 네, 그러다가 지금 10시 넘어서면서 뚝 떨어졌고요. 그 이후에 지지가 되는 모습인데, 이 반도체 쪽이 오늘 플러스로 다 넘어가 있다가 뚝 떨어진 모습은 일시적인 매도로 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쪽 수급을 살펴보시면 매도 포인트가 또 조금씩 잡히고 있어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보고요. 어제는 삼성전자 샀지만 오늘은 삼성전자를 팔면서 또 다시 하이닉스 쪽에 매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완급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 전체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관점이나 이런 것들은 변한 건 없지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올랐죠. 왜냐면 중소형 소부장 쪽들이 올라오면서 분위기 좀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이 이제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2차전지 이런 쪽도 좀 약세를 보일 것이다 생각을 좀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뭐 강한 것도 아니지만 약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그 바이오 쪽 종목군들이 좀 내려가면서 분위기를 좀 다운시키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이제 그런 정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밸류와 관련한 부분들 조금 더 빠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쪽 부분들하고 자동차 쪽이 오늘 조금 약세, 오히려 이제 2차전지 쪽은 반등이 좀 나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변수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위기는 뭐 크게 나쁘진 않은 상황인데 여기서 잡아주면 괜찮고요. 안 잡아준다라면 조금 더 아래쪽이나 아니면 조금 더 횡보하면서 바닥을 잡게 될 확률이 높아지겠습니다. 자, 수급은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매도 우위로 전환이 되어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여기 10시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이 훅 갑자기 팔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매도 전환에 대한 모습들은 일단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 동향이 멈춘 듯해 보이지만 아직은 멈췄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전 시점에서는 매수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잡기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일단 올라갔다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달려들게 되면은 확 물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서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매도 포지션이 더 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뭐 몇천억, 뭐 1조 원 이렇게 팔아먹는다 이렇게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많이 나와봤자 한 2, 3천억 정도 안쪽에서 머무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오히려 오후에 좀 올라가게 된다라면 금융투자나 외국인 쪽 물량들이 이제 매도를 축소하게 되는 과정에서 지수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뭐 특별하게 개입하는 게 없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가 0.63% 하락인데 저는 이제 77,000원 정도까지 좀 떨어지는 것, 좀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장을 생각하면은 삼성전자가 안 빠질 것도 같죠. 그래서 8만원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는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더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하이닉스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21선에 걸쳐서 지지가 되는 모습인데 마찬가지죠. 조금 더 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냥 안 빠지고 유지가 된다면 18만원을 기준점으로 해서
하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도 매수 포인트는 아니겠죠. 자,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DI, LG화학, 포스코홀딩스 좀 빠졌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 상승세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음봉 발생이 돼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 의문점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나머지는 뭐 큰 부담은 없는 상황인데 현대차가 오늘 3%대 하락하는 모습이죠. 현대차 배당금이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에 나오게 됐는데 이 배당금을 이용해서 조금 더 싸게 더 살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매수 포인트 23만 5천원 요 정도 구간대 오늘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게 나오죠. 대신에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상황 보고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미 올라섰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21선이 아직 따라붙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을 따라붙이기 위해서 이것을 상승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머물러 있어야 되죠. 그냥 막 올라가 버리면은 지 혼자 또 이격이 벌어지면서 21선 따라가는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구간대에서 매수 포인트를 계속 주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쪽은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대신에 이제 매수 포인트는 오후 시점에 잡아가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좀 떨어진 모습. 이건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저가가 만들어졌죠. 신저가 만들어져서 추가 하락이 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만들어지니까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삼성물산 예상했던 대로 조금 더 빠지면 좋겠습니다. 네, 안 빠지면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데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은 지지선을 만들 것인지 올려놓고 지지선 만들 것인지. 근데 지금은 21선까지 다 끌려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을 지지로 하든 아니면 조금 더 내려서 지지를 하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죠. 그러니까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내려가거나 아니면 횡보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은행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치고 내려가는 것들은 일단 단기적 조정이 그 다음번 지지선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약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뒤로 넘어가면 대체적으로 비슷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전력 지금 2만원까지 다 내려왔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요. 네, 19,500원 정도까지만 일단 기다려 보도록 하자고요. 자, 2만원 조금 더 내려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내려가면 지수도 같이 내려갈까요? 근데 뭐 한국전력 때문에 지수가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이 밸류업 관련한 부분들이 약간 조금 더 눌린 형태가 나타난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가치는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대체적으로 좀 안 좋죠. 에코프로비엠은 그냥 보합입니다만은 오후에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HLB나 알테오젠이 추가 하락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엔캠도 지금 하락세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리노공업이라든지 오늘 뭐 이오테크닉스 괜찮고요. 신성 델타테크, HPSP도 오늘 반등 나오죠. 그 다음에 클래시스,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 동진세미캠은 지금 여기에서 플러스 살짝 나오고 있고요. 오늘 솔브레인이 3%대, 오늘 장중은 더 많이 올랐었는데요. 한 5%대까지 올랐는데 좀 아침에 조금 다운되면서 지금 상승폭이 좀 둔화됐거든요. 오후에 더 올라붙어 주게 된다라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어제 포인트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포인트를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쪽은 지금 제약바이오 쪽만 조금 약세 보이고요. 나머지는 괜찮은 거 같습니다. 레고캠은 지금 지지선 깨지는 모습이라서 약간 주의가 더 필요할 것 같네요. 더 많이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들 하시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네요. 그죠? 네. 그러면 상승 포인트 한번 볼까요? 등락 현황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는 492개 상승, 380개 하락입니다. 상승 종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상승 포인트가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은 1034개 종목 상승, 496개 하락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상승 종목의 숫자가 더 많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계좌가 뭐 플러스로 좀 넘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유지가 되거나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계좌 플러스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상승률 볼게요. 모비데이즈. 네, 요거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DIT가 오늘 상한가. 그다음에 오가닉 코스메틱, 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뭐 특이사항은 없죠. 네. 유니셈이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이거 액침. 네, 액침 냉각 관련한 종목인데요.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고, 덕성우선주, 플레이디, CNR 리서치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오늘 상승 종목이 제법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9%대까지 상승한 종목은 27개. 근데 숫자는 또 많지 않네요. 제법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보이지만 숫자는 또 많지 않다. 그럼 중심부에서 좀 올랐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중간 단계 한 3, 4%대 상승하는 종목들이 제법 있을 것 같다 생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포인트는 2.5%.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적은 수치도
특징도 아니고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수 포인트를 좀 따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나 생각해 보고요. 자, 하락률은요, BYC 우선주가 많이 떨어졌고요. 라닉스, BYC가 좀 오늘 뭐 안 좋은 게 있나 보죠. 요 놈이 안 좋은 거는 이런 상태면 유상증자가 나왔을까요? 네. 뭐가 나왔을까요? 뭔가 좀 안 좋은 게 나왔겠죠? 네. 뭔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다. 네, 그렇다. 그 다음에 한컴 라이프케어, 에코앤드림, 한국 석유, 유가 관련한 부분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오히려 유가가, 이제 중동지역 봉합이 되면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 나타나니까 관련 종목군들 하락세가 좀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주의사항으로 보실 만한 내용이 좀 되겠죠. 자, 9% 이상 하락한 종목은 두세 개밖에 안 되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고요. 쭉 내려보시면 1.48, 오늘은 플러스 1% 정도 나올 수 있겠다 판단되네요. 네. 오늘은 플러스 1% 정도 일단 잡혀 있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현대차가 빠졌잖아요. 네, 제 계좌는 네, 삼성전자도 지금은 약간 약세잖아요. 네, 그다음에 우선주는 어때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네, 뭐 보합이긴 합니다만 큰 문제는 없죠. 다른 종목들이 방어를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네, 조금 안 좋네요. 오늘 뭐 현대차, 이 자동차 쪽이나 반도체 쪽이 이 대형주가 꽝 치고 올라가면 더 많이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이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보합, 네, 그냥 보합인 것 같아요. 어제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골고루 잡고 계신 분들은 네, 오늘 반등폭이 제법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 이상의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도 나올 것 같다 판단되네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기관 쪽 살펴볼게요. 기아 쪽 순매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JNTC, DIT, 코스맥스, 화장품 쪽 움직임 요즘에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콜머호딩스도 요즘에 또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요. 토니모리 이런 거 있죠. 네, 토니모리가 오늘 7% 대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니모리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괜찮아 보이네요. 그죠? 네,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 볼 필요 있겠고요. 그 다음에 DI, 현대로템도 올라가고요. LG에너솔루션 뭐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네, 적은 수치지만 매도하고 있고요. 자동차, 금융 이런 쪽, 현대일렉트릭 이런 쪽 매도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이라 봐야 되겠죠. 자, 외국인 쪽은요. 현대일렉트릭 순매수가 오히려 들어갔고요. 파도, LG와 KB금융, 이노베이션 등등등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지는 않지만 삼성전자 매도가 있고요. 기아,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매도가 좀 있고요. 자동차, 네, 자동차 반도체 쪽 매도가 약간씩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장이 좀 지나가면 이제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직까지는 들어올 만한 위치가 아니다라는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삼성전자의 매수 시점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달려들 필요 있겠나? 조금 더 떨어지면 대응하지 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금 이게 눌리는 형태로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해서 생각을 가져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들은 일단은 이 대형주들이 조금씩 이렇게 쥐어진 형태가 되면은 중소형주 반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일단은 조금 더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대형주들은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 매매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저점 지지를 잡는 게 조금 더 아래쪽이지 않을까, 2600포인트 아래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미국 증시도 지금은 하락에 대한 포인트를 약간 멈춰놨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 나온다면 네, 이 자리를 그냥 저점으로 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저점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내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저점을 잡으려는, 바닥을 잡으려는 또 반등을 시도하는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빠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고요. 저는 마감 때 마감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